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했던 건 2의 요 위의 자리를 지수라고 불렀었죠. 됐죠? 이 자리가 원래 우리 뭐만 됐냐면 자연수만 되어서 그 자연수라는 걸 확장시켜 볼 거예요. 여기에 정수라든지 실수라든지 뭐 유리수라든지 이런 숫자들로 확장시켜 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에다가 가능해 이제부터 2에다가 여기다가 루트 3 가능해 2에다가 3에다가 마이너스 4 음수 가능해. 예를 들어서 3에다가 3분의 2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쌤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2의 지수라는 거 거듭 제곱에서 나왔잖아. 2를 몇 번 곱했냐? 이걸 몇 번 곱했냐로 설명할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나름 정의를 좀 해줄 거야. 됐나요? 나름 정의를 해줄 거야. 그러려면 자, 거기 사실 우리 책에는 좀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심플하게 좀 갑시다.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시험적으로 확인하자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사실은 공부적으로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적으로 필요한 거는 요 세 가지만 터득하시면 돼요. 됐죠? 거기 기다란 내용들 뭐 사실 거기 나와 있는 지수법칙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지수법칙으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막 하긴 하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 보시게 되면 책은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맨 처음에 1번 보게 되면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는 경우, 2번은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경우,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되는 경우 요렇게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면 거기 보면 왜 1, 2, 3번으로 나눠놨냐면 그 밑이 좀 달라요. 거기 1번에 보시게 되면 갈로 1번에 보면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네모 박스 보게 되면 밑이 0이 아니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2번에 보게 되면 2번 네모 첫 번째 박스에 보시게 되게 되면 밑은 양수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거든. 맞죠? 밑의 범위는 좀 달라요. 근데 쌤이 여기 따로 안 적은 이유는 그냥 이렇게 고개 잠깐만 들어주세요. 밑은 그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밑이라고 가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설명 안 하냐면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학교는 아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다라고 정도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뒤에 가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 개념 플러스라고 해서 거기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두었거든요. 한 번쯤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문제 풀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만 좀 밟고 걸어서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럼 A의 영승이 얼마냐라고 하면 무조건 1이에요. 이제부터 2의 영승 얼마야? 1. 3의 영승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됐니? 됐어요? 모든 지수의 영승은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 우리 뒤에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녀석을 나누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배웠던 지수 법칙이라는 데 의하게 되면 나누기는 지수를 빼는 거라고 배웠거든. 그럼 이게 영승이지. 근데 우리 알지? 이거를 빼면 나누면 실제로 얼마 되는 거야? 1. 그래서 1이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근데 뭐 이거 할 때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냥 기억하는 거야. 지수가 0승이면 그 결과는 얼마 된다? 1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 음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자, 기억 밑을 역수 취해 주시면 돼요. 밑을 역수. 예를 들어서 2에 대한 마이너스 1승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인 거야. 자, 이것도 간단해. 이런 거야. 그럼 이거 빼면 얼마야? 2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근데 이거 실제로 나누면 얼마야? 2분의 1인 거지. 그런 원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 조심하시는 이런 걸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2에 대한 마이너스 3승이라고 되어 있으면 역수 오케이. 역수 오케이. 아니야. 누구만 하냐면 민만 역수 취하는 거야. 마이너스는.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은 요렇게 적어야 정답인 거야. 간혹 이런 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요 밑에 있는 이 녀석을 역수 만들어 버린다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공식화 시키듯이 기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려운 거 없어 얘들아. 그리고 하다 보면 이거 모르는 인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쌤이 저 지수가 마이너스 2승 뭐죠?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 본 적이 없어. 물론 처음 배우면 좀 낯설지만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터득이 돼. 근데 그거를 조금 빨리 터득하도록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분수꼴이 되게 되면 잘 봐. 이거를 거듭제곱을 바꿀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걸 뭐라 불러요? 분모. 쌤이 우리 지난번에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쌤이 지붕이라고 좀 많이 불렀거든. 기억나시죠? 지붕과 엄마가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지붕, 지붕은 분모 똑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모는 지붕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거든. 됐죠? 얘도 지붕이잖아. 우리 요 역할을 지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지붕은 가족을 감싸고 있지? 우리 엄마는 뭐하고 있어? 가족들을 감싸고 있는 역할. 위는 아들이잖아. 밑에는 엄마니까 엄마를 어디로? 지붕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엄마는 지붕, 지붕은 엄마 이렇게 외우시면 그나마 좀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2에 대한 3분의 4승이 있어. 그러면 분모는 지붕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그럼 우리 지난번에 쌤이 왜 거듭제곱근을 지수꼴로 바꿔서 볼 수 있다 그랬지? 그럼 굉장히 쉬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지수 법칙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시면서 문제를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그 지수 자리를 실수의 체계까지 자연수에서 실수의 체계까지 넓혀가는 건데 뭐 거기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그 부분 일단 생략하고 기억해야 될 건 딱 세 가지 사실이야. 문제부터 요거 세 가지만 알면 풀 수 있거든. 지수의 0이면 결과는 1, 지수가 음수면 밑을 역수 취한다. 분수가 주어있으면 분모는 지붕, 지붕은 분모로.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연습해 봅시다.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야죠. 자 필수예제 4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1번 6에 대한 3분의 1승 나누기 18에 대한 3분의 2승 그 다음에 곱하기 16에 대한 3분의 1승 자 이렇게 두는 것보다 잘 봐. 이 녀석을 내가 2 곱하기 3에 대한 3분의 1승 18이라는 녀석은 2 곱하기 3의 제곱에 대한 3분의 2승 얘는 2의 4승에 대한 3분의 1승으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지수가 분배되었었거든. 2에 대한 3분의 1승, 3에 대한 3분의 1승 나누기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2에 대한 3분의 2승 분배시켜주면 3에 대한 3분의 4승 곱하기 2에 대한 몇 승? 요거는 3분의 4승 요렇게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밑이 같은 녀석들끼리 뭐 할 수 있어? 곱하기 나누기를 지수 법칙 쓸 수 있었거든. 그럼 간다? 지수 법칙에서 나누기는 빼는 거라고 배웠었고 곱하기는 더하는 거라고 배웠었어. 이렇게 됐나요? 다시 3이라는 녀석에다가 3분의 1이 있는데 나누기인 거니까 여기 있는 지수를 빼면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어. 여러분 원래 알고 있던 그 스킬 그대로 쓰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계산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2 빼면 2이고 이건 2의 1승이네. 이렇게 됐죠? 요거 위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3의 마이너스 1승. 그럼 요게 2고 뒤에 건 얼마인 거야? 3분의 1. 요거 간단하게 하면 저 정답은 3분의 2인 거예요. 됐죠? 요렇게 푸는 거예요. 한 번 더 연습.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에는 3분의 5에 대한 몇 승?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대한 4승 곱하기 27분의 125에 대한 3분의 2승. 자 먼저 첫 번째 녀석은 요게 3분의 5가 될 거고 요래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2승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됐어? 곱하기. 근데 이거는 처리하기 전에 얘들아 27을 뭐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3의 3승 125라는 녀석을 뭐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5의 3승. 그래서 쌤이 거듭제곱의 결과는 어느 정도 외우고 계셔야 돼. 저걸 할 때마다 소인수분해하고 뭐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3분의 1. 다시 이거는 3분의 5에 대한 마이너스 2승. 됐어요? 그러고 나면 얘들아 이거 봐. 요거 3분의 5죠. 여기 3, 3이 있으니까 묶어낼 수 있죠. 맞아요? 3을 묶어내게 되면 요거랑 곱해주게 되면 제곱되는 거 아이가?
됐어요? 그러나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3분의 5가 밑이 같은 거잖아? 두 개 더해주게 되면 곱하기가 더해주게 되면 0승 되네. 그래서 결과는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다시 세 번째. 자, 그 다음에는 세제곱근 4. 그 다음에 4제곱근인가요? 4제곱근 2 곱하기, 아 이제 갈수록 글씨가 안 믿겨. 큰일 났다 야. 나도 늙어가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노안 검사를 했는데 나오더라고. 와이프가 이게 휴대폰 가까이 하면 이게 안 보이면 노안이라고 하더라고. 나 몰랐는데. 그래서 니도 노안이라고 하길래 내가 뭐가 노안이고 이렇게 했다. 네, 해보라고 하더라고. 이래 잘 보여요. 이래 안 보였어요. 나이가 들었어. 아, 슬퍼. 그리 웃지 마라. 자, 봅시다. 자, 이제 거듭제곱근도 이제 바꿀 건데, 지금 이렇게 지붕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얘들아 그래? 이거를 안에 거 계산하고 해도 되는데, 쌤 같은 경우 이렇게 쪼갤게요. 한번 쪼개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앞쪽에 건 세제곱근 4만 있는 거고, 뒤쪽에 건 세제곱근 안에 4제곱근이 들어있는 요런 꼬라지인 거죠. 맞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4제곱근 31을 뭐로 바꿔야 될까? 2의 5승 정도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은 3에 대한, 잠깐만 가자. 이건 2의 제곱인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을 어디로 보내? 분모로 보내주는 거야.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합쳐주면 12제곱근 2인 거니까, 맞아요? 그럼 요거를 분모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은 2에 대한 몇 승? 12분의 1승 이렇게. 계산 따라오겠니? 다시 더하기 얘는 2에 대한 몇 승? 4분의 5승 이렇게. 됐나? 그럼 맨 앞에 있는 게 2에 대한 3분의 2승인 거지. 밑이 다 같아졌으니까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면 된대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갑시다. 계산 2에다가 분모를 뭘로 통분? 12로 통분. 4, 2, 8, 1, 3, 3, 5, 15. 이거 유튜브 올리다가 우리 아이폰 보면 어떡하지? 지웠겠다고? 안 보겠지. 자, 12분에 자 봅시다. 구하면 24. 그럼 이거는 2의 제곱일 테니까 4. 5분 삭제하라고 해야 돼. 자, 4번. 4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번에는 3에 대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나누기 5에 대한 루트 2에 대한 루트 2승.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계산만 지랄하라고 이렇게 담아둔 거야. 루트 3. 천천히 가보자. 어떻게 하면 돼? 지수 분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분배시켜 주도록 할게. 그러면 얘는 3에 대해서 루트 2 곱해주면 2, 루트 2 곱해주면 2 루트 3 나누기 5에 대한 제곱. 됐죠? 그 다음 이 녀석은 3의 제곱인 거니까 3의 2 루트 3 이렇게 적어도 되겠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볼게. 위치 같은 녀석들끼리 3에다가 2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니까 치수끼리 한번 더해주렴.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곱하기로 바꿔버릴게. 5의 제곱분의 역수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다 됐습니다. 요거 얼마예요? 25. 요거 사라지면 3의 제곱 9. 정답은 얼마입니까? 25분의 9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저 세 가지 내용만 알면 앞으로 이제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필수 예제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게 되게 되면 다음 간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1번 A에 대한 2분의 1승 마이너스 B에 대한 2분의 1승 그 다음에 A에 대한 2분의 1승 더하기 B에 대한 2분의 1승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쪼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게 처음에 좀 낯서신 분들은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걸 다르게 하게 되면 치환시킨다고 생각하면 A 빼기 B제 똑같은 거 A 플러스 B제 결국 A제곱 B제곱 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 근데 그 A 자리가 원래 A에 대한 2분의 1승이었고 B에 대한 2분의 1승이었었으니까 이렇게 미안 합작을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해야 되지? 쌤이 잘못 적었어?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면 이거 지수법 찍으니까 A 빼기 B 결국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뭔데요?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셈공식 이거잖아 말인 거야. 이제 곱하고 나누고 마음대로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자 이 말인 거야. 이거 어떻게 돼요?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물론 쌤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바로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처음에 좀 헷갈리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자꾸 이제 적응이 좀 되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다시 두 번째 거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 보니까 a에 대한 3분의 1승 더하기 b에 대한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 다음에 a에 대한 3분의 2승 그 다음에 a에 대한 3분의 1 b에 대한 3분의 1 더하기 b에 대한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것도 1일 봐서 그런데 쌤 처음이니까 일부러 다 좀 바꿔서 해드릴게. 시원하듯이 보면 a 더하기 b인 거고 요게 a 제곱인 거고 저거 두 개 곱한 거고 요게 b 제곱 곱해준 거거든. 됐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인 거예요. 됐죠? 아 곱셈공식이에요. 그럼 이건 뭐래요? a 3승 b 3승 요런 곱셈공식이었었거든. 이제 조자리에다가 자 이거 정리해주면 a에 대한 3분의 1승에 대한 3승 b에 대한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3승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죠? 처음에는 잘 안 보이시면 익숙해지면 저게 제곱이고 막 관계 잘 보이시고 요거 제곱이고 요거 제곱이고 막 잘 보이거든. 처음에 안 보일 때는 저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정 안 되시면 잘 보시면 하지 마세요.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1승 이거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분의 1 저걸 간단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됐죠? 아직 선생님 저는 좀 낯설어서 그런데 저렇게 하고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없이 이렇게 바로 가도록 나중에 연습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은 자 지금 거기 보니까 x에 대한 2분의 1승 더하기 x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4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건 지금 뭐냐면 곱셈공식 변형이야. 여러분들 왜 거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이거 곱셈공식 변형하면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맞죠? 이걸 바꿔주면 이거 할까? 맞죠? 바꿔주면 이거 할까? 그걸 지수 형태로 바꿔보는 거밖에 없어. 그 형태야. 됐니?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 첫 번째 지수의 형태가 A의 별표라는 게 있고 A의 마이너스 별표승이라는 녀석들은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 꼭 A라고 적고 A분의 1이라고 적고 A제곱이랑 A제곱분의 1이라고 적어야만 역수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녀석이 어떤 지수일 때 그 지수의 마이너스만 바꾼 거 있으면은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다라고 나오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보통 합차 곱이라고 하는 준비물들을 가지고 보통 크게 두 가지를 구하고 싶을 때 쓴다 그랬었습니다. 제곱의 합도는 세 제곱의 합들을 구할 때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A 4승, B 4승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없어? 없었어. 얘를 뭐로 읽으니까 A 제곱의 제곱을 읽어주고 B 제곱의 제곱을 읽어주면 어떤 숫자의 제곱, 어떤 숫자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합이 되어서 제곱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합과 차에 대한 관계를 구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차를 가지고 합의 관계를 찾아낼 때 합차에 대한 서로 관계를 물어볼 때 쓰는 게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했었어. 그래요. 이 부족한 선생님 탓입니다. 더 조졌어야 되는데 확실히 조져놨어야 되는데 둘이 얼마 전에 했는데 내가 이거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이게 곱셈형식 변형이고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걸 막 확장시키고 엄청 많이 하는데 이제 고2 과정 이상부터는 딱 요거 두 개만 잘 하시면 거의 대부분 돼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도 좀 외우자라고 했었다. 제곱의 합은 문자를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여기 보면 얘도 제곱의 합이 될 수 있어. 했잖아. 아까 A4승 B사승도 제곱의 합을 부를 수 있다면서. 꼭 A제곱 B제곱만 제곱의 합이 아닌 거야. 누가 합이고 누가 곱이냐에 따라서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은 부르는 이름이 달린 거야. 얘들아 A 6승 더하기 B 6승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제곱의 합을 부를 수 있어. 알맹이를 뭐라고 보면 A 3승 B 3승으로 보면 세제곱의 합을 부를 수도 있어. 왜? A 제곱 B 제곱을 알맹이로 보게 되면 세제곱의 합을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을 하는 우리가 보통 A 제곱 B 제곱이라고 외웠던 그 숫자들은 뭐라고? 대표하는 어떤 문자를 표현하는 것뿐인 거지 절대적인 A 제곱 B 제곱이 아니란 거야. 서로가 부르는 이름이야.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제곱의 합은 문자를 외우지 말고 쌤이 한글로 외우자고 그랬다. 합 제곱 마이너스 불곱이었다. 여러분 A 제곱 A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B 적어놓은 걸 한글로 바꾼 거다. 세제곱의 합은 세제곱의 합은 합 세제곱 마이너스 3합 곱입니다. 됐죠?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게 좋다. 됐지?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내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이걸 이렇게 읽고 싶어져. 얘는 합이 4네. 맞지? 그런데 뭐도 주어진 거야? 곱도 주어진 거네. 왜? 이 두 개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니까 문제에서 뭐가 주어진 거? 합곱이 벌써 주어져 버린 거. 그러면 이 문제는 곱셈형식 변형일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다. 됐니? 그런데 거기를 바라보니까 1번 문제를 바라보니 거기 있는 x 더하기 x에 대한 마이너스 1승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얘를 제곱의 합이라 읽을 거야. 아니 꼭 2라는 숫자가 써야 제곱이 아니라니까? 왜? 저기 있는 x에 대한 2분의 1승을 뭐하면 제곱하면 x 되는 거 아닌가? 결국 뭐를 봤을 때 얘를 합으로 봤을 때 얘는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거라고. 됐니? 서로가 부르는 이름인 거야. 근데 얘도 뭐가 될 수 있어? 합이 될 수 있어. 좀 이따 나올 거야. 합이 될 수 있다고. 누가 합이고 누가 제곱해야 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잡아내는 거야. 됐니? 그럼 얘들아 봐라. 방금 했잖아. 우리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러면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둘 곱이라면서 1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 녀석은 16 빼기 2인 거니까 14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셨어? 되셨어? 다시 두 번째 거 보자. 그럼 두 번째 걸 바라보니까 x에 대한 제곱 더하기 x에 대한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럼 잘 봐 얘들아. 얘를 합으로 보면 얘는 몇 세곱? 4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했던 A4승 B사승 적어준 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럼 얘들아 얘를 제곱의 합으로 부르고 싶어. 누굴 합으로 했을 때? 그렇지. 얘를 합으로 했을 때. 맞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얘는 제곱의 합도 되지만 누구한테는 합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떤 관계인지를 체크하시는 거고 그 안에 구조를 분석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야. 됐니? 그럼 보자. 얘가 제곱의 합이라면서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합제곱 합이 뭔데 지금? 14잖아.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둘 곱. 왜? 역수관계는 곱하기가 1이라고 그랬었으니까. 여러분이 말했던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그 관계를 지금 보는 거야. 이해되셨어? 됐니? 끝났네. 14의 제곱 196. 196에서 1을 뺐으니까 194 이렇게. 그럼 다시 가자. 세 번째는 x에 대한 2분의 3승 더하기 x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3승.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세제곱의 합. 왜? 여기 녀석을 합으로 보게 되면 얘를 몇 번 곱한 거? 3승 해준 게 얘 아이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세제곱의 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준비물을 가지고 합과 곱이 주어졌네. 역수관계를까지 보시고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관계가 들어있으면 곱셈공식 가능성이 높다? 그럼 물어보는 게 뭐지? 제곱의 합이야? 세제곱의 합이야? 서로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이름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끝났네 얘들아. 세제곱의 합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합을 예로 본 거지? 합 세제곱 마이너스 3 합 곱 이렇게. 그래야 문자 집어넣듯이 막 다시 정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지 서로 이름만 딱 정해주게 되면 한글로 바꾸시면 바로 딱 대입하듯이 문제 풀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 알았죠? 알았죠? 자, 64. 니 다행히 얼마 전에 안 들었으니 얘들은 얼마 전에 들어서 지금 모르가는 거고. 너희 또 다음번 나오면 또 이러면 준다. 됐죠? 그 정답은 52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곱셈공식 쓰는 거, 곱셈공식 변형 쓰는 거. 근데 곱셈공식 변형 쓰는 거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곱셈공식 변형에 대한 핵심을 좀 알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대한 2x승이 5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첫 번째 A에 대한 x승 더하기 A에 대한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A에 대한 x승 마이너스 A에 대한 마이너스 x승, 요렇게 됐죠? 요걸 계산해 보라라고 돼 있거든. 저 위에 걸 이용해서. 자,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풀어드릴게요. 일단 거기 교재에 있는 방법은 저걸 만드는 거야. A에 대한 2x라는 걸 만들어 버린 거야. 자, 이렇게 하자. A에 대한 2x가 필요한 거니까 얘를 억지로 만들기를 할 거야. 그럼 만들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자, 보자. 저기 A의 x승, A에 대한 마이너스 x승. 참고로 수학에서는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려고 하지만 다는 절대 만들어질 게 없어요. 한 놈만 조지면 돼. 어떻게? 얘가 A의 2x승 되려면 AX승 곱하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분모 문제에 똑같은 자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지. 됐어요? 그러고 나면 분모라는 녀석은 A에 대한 2x승, 요거 곱하면 A 0승 될 테니까 1 이렇게. 자, 이렇게 전개하면 A에 대한 2x승 더했으니까 0승 될 테니까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 자리에다가 저걸 뭐 집어넣으면 돼? 5를 집어넣으면 5 플러스 1, 5 빼기 1. 6분의 4가 될 테니까 정답은 3분의 2가 돼요. 자, 그런데 요런 방법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잡아라. 지수꼴의 형태가 합차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면 요 스킬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지수가 작은 것으로 묶어내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요 문제가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어디든 다 쓸 수 있는 스킬적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저거를 잘 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지수 두 개를 더한 거잖아. 심지어 밑도 같잖아. 그럼 지수를 작은 것으로 묶어볼게. 뭘로? A에 대한 마이너스 x승으로 묶어볼게.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여기는 A에 대한 2x승이 되어야 되겠지? 분배했을 때 원래랑 똑같아져야 될 테니까. 그럼 여기는 묶어냈으니까 1만 남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A에 대한 마이너스 x승으로 묶어주게 되게 되면 저 녀석은 A에 대한 2x승이 되고 묶어냈으니까 1이 되겠지. 그러고 나면 요렇게 사라지면서 아까 했던 결과 6분의 4가 되어서 3분의 2가 똑같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다시. 그럼 두 번째 거를 선생님이 요거는 지금 우리 책에 있어서 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선생님 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를, 자, A에 대한 x승, A에 대한 마이너스 x승, A에 대한 3x승, A에 대한 마이너스 3x승. 자, 지수가 작은 걸로 묶어내도록 할게요. A에 대한 마이너스 x승. 됐죠?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2x승 플러스 1. 됐나요? 그럼 얘를 A에 대한 마이너스 3x승 묶어냈다면 얘는 A에 대한 6x승. 왜? 요렇게 두 개 다음에 3x가 되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 아닌가?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요거 지금 나누기니까 A에 대한 마이너스 3x에서 요걸 빼주게 되면 플러스 x 요렇게 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A에 대한 2x는 5였으니까 5 플러스 1. 그 다음에 A의 6x는 얘들아, 저기는 A의 2x를 몇 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5를 3번 곱했으니까 125 더하기 1. 둘 다 더하기 맞나 지금? 아, 맞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녀석은 a에 대한 마이너스 2x 승인 거니까 그럼 저 녀석이 역수인 거니까 5분의 1 이렇게 될 거거든. 요렇게요. 됐죠? 그러면 요거 6으로 약분되네 21일 테니까 정답은 5분의 20. 이게 지금 이쁘다란 풀이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킬은 어디에서나 지수 형태에서 밑이 같은 상태에서 합차 형태라면 항상 많이 쓰는 스킬이라서 일부러 요걸 좀 다르게 여기는 사실은 분모 문제 아까처럼 이 ax 곱하는 게 편합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그런데 요런 스킬도 쓸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8번. 요거 중요합니다. 좀 잘 보세요. 자, 필수예제 8번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8번을 보시게 되면 자, 1번 148에 대한 x승이 얼마나 되어 있냐면 8, 37의 y승이라는 녀석의 값이 16. 그런데 x분의 얼마? 3 마이너스 y분의 4의 형태를 물었어. 이게 뭔지 싶은데 잘 들어. 요거는 일명 쌤이 지수 이항이라는 스킬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A의 X승이 B라고 되어 있을 때 요 X를 오른쪽으로 옮겨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과정은 이렇게 돼. 원래 여기다가 X분의 1승 해주면 B에도 똑같이 좌변이변 같은 숫자이니까 같은 지수 원래 상관없겠지. 그럼 결국 A가 얼마 되냐면 B의 X분의 1이 되어서 요렇게 지수 이항이 돼요. 그러니까 지수 이항이 되면 어떻게 돼? 역수가 돼. 됐니? 예를 들어서 2의 3승이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라는 녀석은 x에 대해 몇 승? 3분의 1승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야. 대체 이게 지수 이항이야. 이제는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가는 거야. 그런데 잘 봐. 이 문제들은 뭐냐면 잘 봐.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 지수 자리에다가 미지수가 이렇게 늘어져 있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슨 꼴이야? 역수꼴이지. 역수는 아니야. 역수꼴의 형태를 띄고 있지. 그럼 뭐 해주면 좋아? 지수 이항을 해주면 역수꼴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수꼴을 만드는 스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럼 얘들아 저거를 지수형 해볼게. 1, 4, 8 이란 녀석은 8에 대한 x분의 1승 3, 7 이란 녀석은 16에 대한 y분의 1승 일단 역수꼴 만들어둔 거.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x분의 1이 아니지. x분의 3이지. 만들 수 있나요? 있죠. 8이 뭐예요? 2의 3승이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겠어? 16이라는 녀석은 2의 4승이라고 우리 알고 있으니까 y분의 4라고 대시면 되지 않겠어? 그럼 잘 봐라 얘들아. 위에서 지수를 빼고 싶어. 뺀다라는 뜻은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좌변을 먼저 나눠줄게. 1, 4, 8을 3, 7로 나눠주게 되면 4 하면 되나? 4 하면 되나? 맞아요. 요거 나눠주면 실제로 4. 그럼 이 녀석은 2에 대한 x분의 3승 지수법칙 쓰면 요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럼 얘들아 좌변에 있는 4를 우리 뭐라고 읽을 수 있어? 2의 제곱이라고 읽을 수 있으니까 얘들아 봐. 밑과 밑이 같지? 지수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결과는 얼마입니까? 2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됐니? 형태 안에서 잘 봐. 형태 안에서 뭐가 보여? 지수의 역수꼴이 보이는 거니까 이항이라는 스킬을 써서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맞춰간다라고 푸시면 돼요. 됐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를 좀 보시게 되면 자 2의 x승 3의 y승 6의 z승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지금 뭐야? 봐라. 지수에 지금 막 미지수가 쭉 들어져 있는데 물어보는 게 그 녀석들에 대한 역수꼴이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봐야 되겠다? 역수가 만들어지는 지수 이항부터 생각해 봐야겠다. 그럼 얘들아 봐. 2라는 녀석은 x분의 1 어디로 넘겨? 1로 넘겨? 그럼 x분의 y인데 1로 넘겨? x분의 z인데 x분의 1 만들어야 되는데 넘기면 물론 x분의 y가 되긴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새로운 넘겨줄 대상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넘겨주면 x분의 1 3이라는 녀석은 2k에 대한 y분의 1 그 다음에 6이라는 녀석은 k에 대한 z분의 1 이렇게 됐니? 그런데 밑이 다 지금 똑같지? 똑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더하고 싶어? 그럼 너희들 통째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맞죠?
지수를 빼고 싶어 그럼 통째로 뭐 해주면 되죠?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 계산해볼게. 너희들이 곱하고 나눠주면 좌변은 1이 되는 거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k에 대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 될 테니까 지수의 결과가 1이 되고 싶어? 그럼 지수 얼마 돼야 된다 그랬지 아까? 빵. 그래서 이 녀석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얘들아 이거를 문제 형태를 가지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수가 역수꼴이 있으니까 이항이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지. 됐나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가마귀 좀 치고 실수해야지 9번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보게 되면 그 위에 지금 여기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설마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런 걸 씁니까? 안 씁니다. 실생활 활용 문제라는 건 이런 구조로 생긴 거야. 뒤에 보면 잠깐 여러분 연습 문제 보시게 되면 23페이지 잠깐 펼쳐봐 주세요. 23페이지 앞에 거 너무 쉽고요. 보통 시험에 나오는 23페이지에 있는 19번 같은 문제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실생활 활용이라는 거 잘 보세요. 크게 문제가 3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들 똑같고 앞에 좀 짧은 거고요. 뒤에 거 긴 거 보면 뭐가 있냐면 식이 보이고 살라살라 보이고 살라살라 보이고 이 구조입니다. 맞아요? 가운데 식이 있고 위아래로 글씨가 쭉 펴져 있는 앞에 다시 넘어가 보세요. 20번 넘어가 보세요. 20쪽 넘어가 보세요. 20쪽 넘어가도 문제의 구조가 똑같죠? 그게 좀 짧은 거고 뒤에 거 좀 긴 거고 이 모의고사 같은 수능 같은 데서 좀 길게 나왔었거든? 그런 문제 이거를 그래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해. 되겠지? 근데 요거는 푸는 순서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 읽는 순서가 위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1, 2, 3번이야. 됐니? 위에서부터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 뭐 빛의 세기, 농도, 무슨 뭐 기하 우리한테 필요한 말, 안 필요한 말? 수학에 전혀 의미 없는 말들. 근데 그 기호를 설명하는 기호에 대한 용어 설명이야. 요 위쪽에 들어있는 건 용어 설명이야. 근데 얘들아 용어를 읽어봐야 어디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식을 보고 예를 들어서 식 P가 있어? 그럼 P가 뭔지, I가 있어? I가 뭔지, K가 있어? K가 뭔지를 위에서 찾아가듯이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식은 우리한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이 문제 풀 때만 필요한 거니까 뭔지만 알면 돼.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야? 거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숫자 대입하도록 위쪽에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자. 거기 지금 식을 먼저 볼게. id는 i0 곱하기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d. 그럼 나는 눈에 불을 켜고 위에 뭐 찾는 거야? id가 뭔지, i0가 뭔지, d가 뭔지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 보니까 i0는 뭐야? 수면에서의 빛의 색이라고 돼 있네. i0는 요거 수면 빛 색이. 그래서 참고로 아까 뒤에 보면 얘들은 좀 문제가 많이 길어졌지. 수능 문제는 많이 길어졌어. 여러분 시험에 그런 게 나올 거야. 앞에 안 나와. 그러면 잘 봐. 문제가 길기 때문에 호흡이 길기 때문에 눈을 왔다 갔다 거리게 되면 실수하게 돼. 그래서 문제 밑에다가 요거를 간략하게 적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쭉 찾았다가 뒤로 또 뒤찾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순간 이게 계산 문제거든. 계산 문제야. 놓치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팁은 글자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끔 이게 뭔지만 적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봐라. 그 밑에 D라는 녀석은 수심이에요. 요거 수심이에요. 수심.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D만 찾으면 돼요. ID는 뭐야? 수심인 D인 곳에서 빛이 세기. 이거는 D에서의 빛의 세기. 이렇게. 적어놔놓고 이제 밑에 갑니다. 그럼 그 밑에 숫자를 적어놔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수심이 5m. 그럼 D가 뭐라는 뜻이야? 5 이렇게. 맞지? 그 다음 밑에 보니까 5인 곳에서 빛의 세기는 그럼 이거 뭐야? 이거를 우리는 I5라고 적어자. 5에서의 빛의 세기. 됐죠? 그 다음에 수심이 17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 수심이 17m인 곳에 빛의 세기는 얼마인지 안 줘서 그럼 우리 이렇게 I17이라고 이렇게 표시만 하자고. 근데 이게 서로 몇 배인지를 물었잖아. 바래 5m인 곳이면 그러면 ID라는 녀석은 I5라는 녀석은 I17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여기다가 K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가? 요거 한 개씩 찾는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숫자 집어넣을게. 얘들아 말이 I5라는 녀석은 여기다 뭐 하면 돼? I0 모르지 뭔지 일단 적어.
다음에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여기가 5라는 걸 알고 있잖아. 요게 지금 i 5라는 걸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해 준 거야. 다시 오른쪽에 i 17은 뭔데가 되더라? 여기 i 0 그대로 씨. 그 다음에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17 곱하기 그리고 여기 k라는 식 만들면 되지. 그럼 끝났네. i0 그냥 숫자를 그냥 없어지면 되지. 맞지? 그럼 넘어가주게 되면 k라는 녀석은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5승 나누기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17승 되는 거 아이가?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은 2에 대해서 마이너스 4분의 5승에서 요거 빼주면 플러스 4분의 17이 되시면 되겠고 4분의 12인 거니까 3승 되면 되나?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은 2의 3승 정답은 얼마입니까? 8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이거 다 잡아요. 다 잡아. 요리푸는 계산 문제잖아. 근데 그 계산 문제를 식 가지고 세팅해 가는 과정이 이렇게 생긴 구조로 생겼다라고 해서 이거를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